오! 갑자기 등장. 가방녀. 이거 스푸키 귀여워. 얘네가 무슨 연극단이죠? 배 타고 다니는 해적 같은. 로코코 말고는 다 일반인인 듯? 낭자 등장. 오, 어검술을. 아이 아파. 이런 장면도 필요하죠. 해보죠. 이가 모아가지고 꾹 발사. 가더라. 더 늦게 꺾게 좋은데. 아이고, 흐름을 바꿔야. 나 죽어? 가더라. 살려야겠다. 피가 없네. 인력. 하늘. 언제 채워지냐, 변주. 함께 들어가시죠. 그림의 경지. 처리할게요. 소통할 시간이야. 오, 공 예쁘고. 잡았네. 딜이 센 거 같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머리에 이 부채 꽂고 있는 거 같은 이 가면은 좀 그래. 방금은 다들 몸이 굳어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많이 긴장돼요? 긴장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대부분의 극단 멤버들은 잔상의 무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몇 번을 마주해도 여전히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당신처럼 차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에 살면 되지 않을까? 저랑 펠로도 거기다 도시를 만들어.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망설였지만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약간 야영지 정도 레벨이던데.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무대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래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더 안전하니까요. 덕분에 이번 위기는 넘겼지만 다음 잔상류가 오기 전에 순례자들을 구출해 극단으로 데려가야 해요. 순례자, 그 수도의 놈들이 처분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거는 유배인데 살인에 가까워요. 어차피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라는 이름으로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네.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순례자예요. 수도외의 순례선을 타고 바다를 떠돌면서 많은 고생을 했죠. 그리고 아마 얘네 극단 멤버들이 거의 순례자들일 거예요. 펠리코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있지만 수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약속은 지키고자 할 거예요. 펠리코가 이제 그 수도회의 대장, 그리고 그 대장의 직책 이름이 수좌. 그러니까 이 수가 손수자 같거든요. 왜 왕좌의 게임 보면은 왕 바로 밑에 있는 영의정 같은 사람을 핸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어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좌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존엄성이라는 거는 뭐 수자가 아무리 그래도 짜치게 행동 안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약속을 지킬 거다. 방랑자가 월계관을 받았으니까 당분간 누구도 유배되는 일은 없겠지만 월계관을 받는 게 원래 수도회에서는 이 카니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강제로 카니발을 열고 얘네가 그 카니발의 증거로 신이랑 소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월계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월계관이 실제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신벌을 내린다거나 뭐 신이랑 소통을 너네가 안 해가지고 너네가 신의 뜻에 반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처단할 일은 당분간 없을 거다. 그런 얘기 같아요. 이 순례선은 당신이 월계관을 받기 전에 이미 라군나에서 출항했어요. 카니발 전에 출항한 애구나. 이 배가 마지막 순례선이었으면 좋겠어요. 난파됐네. 별이 빛나는 밤. 순례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별이 빛나는 밤 옛날 라디오였는데 이문세 아저씨가 하는 거. 내 손 너무 아파. 부러진 것 같아.
그럼 맞춰야 되는데. 이 이름 있었는데 펠 어쩌고. 로코코는 청년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펠로에게 상자에서 의약품을 꺼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게 했다. 의사를 데리고 다니네. 주치, 개인 주치. 너무 좋다. 와, 석고붕대까지 해줬어. 얘 왜 울어? 얘 왜 이렇게 귀여워? 뭔데? 너무 귀엽다. 펠로가 지금 가진 걸로는 이게 최선이라 미안하대요. 아, 얘 착하구나. 조금만 참으세요. 이따가 극단에 돌아가면 좀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고. 살아있다니. 살아있으면 욕심이 없으시네. 됐지. 배고파. 아이고, 할아버지 배가 고프시구나.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래서 기력이었구나. 또 펠로가 해결하니? 로코코는 즉시 펠로의 상자에서 물과 건조식품을 꺼내 노인에게 건네주라는 의사표시를 했다. 아, 너무 빨라. 이걸 어떻게 읽어? 고맙네.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 펠로. 귀엽다. 펠로가 극단에는 맛있는 음식이 더 많대요. 티나, 뭐가 티나는 거지? 1등 항해사 인원수 점검은 거의 다 됐어. 돌아갈까? 아, 얘가 1등 항해사구나. 높네. 네, 일단 신입들을 데리고 돌아가 주세요. 빠진 게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할게요. 너 혼자 여기 두면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그렇지. 괜찮아요. 펠로랑 저는 매일 밖에서 물건을 주워오니까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게다가 요즘 단장도 바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가 맡는 건 처음이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제가 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이 함께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겠네. 끝나는 대로 빨리 극단으로 돌아와. 내가 따끈따끈한 미트 아우, 소스 맛있겠다. 파스타를 한솥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아, 내일은 따끈따끈한 미트 소스 파스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혼자. 선실에서 빠뜨린 게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죠. 여기 남은 사람은 더 이상 없지만 남겨진 물건은 있을지도 몰라요. 순례선에 올라타더라도 꼭 챙겨야 할 물건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었겠죠. 물건 펠로. 어? 이 지들끼리도 대사를 끊어버리네. 발견한 것 같아요. 어, 사람이다. 펠로. 호흡은 약하지만 살릴 수 있어요. 펠로, 이 아이를 데려가자. 괜찮아. 펠로는 아주 다정해. 펠로는 위독한 여자애를 데리고 당신과 함께 극단으로 돌아갔다. 로코코와 펠로는 여자애를 위해 의료 텐트를 내려가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아이의 상태. 드디어 왔구나. 빨리 따끈따끈한 미트 소스 파스타로 몸 좀 녹여. 와, 웬 치즈인가? 얘도 오드아이네. 오드아이가 너무 많아. 열쇠 방황자 먼저 주세요. 여기 있었네. 전 나는 좀 목, 이따가 목에 있는 거 먹을게요. 이거 자물쇠 열쇠가 어딨나 했는데 넌 그래도 열쇠가 같이 있구나 몸에. 제레는 없어. 자물쇠만 2개야. 로코코는 말을 마치고 서둘러 의료 텐트로 돌아갔다. 자, 식기 전에 먹어. 피자도 있네. 일단 나중에 먹죠. 로코코 좀 보고. 나도 같이 갈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둘만 있게 해주지.
왜 그러니? 이 아이는 죽은 거 아니었어? 죽었는데 왜 옮겼겠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까 선실을 봤을 때 이 아이는 분명 이미 아니 왜 말을 할수록 꼬이지? 너무 놀래서 그런가 보다. 괜찮아요. 아직 살릴 수 있어요. 펠로가 있으니까. 먼저 소독한 다음 괴사 조직을 제거하면 허둥거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죠. 그 의사 될 때 공부하는 거, 그 인턴 같은 거 과정 들어갈 때 그걸 펠로우십이라고 부르지 않나? 그래서 펠로인가? 티나와 로코코는 여자에게 몇 가지 의료 조치를 취했고 여자의 호흡은 점차 안정되었다. 다행이네. 일단 고비는 넘겼어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참,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들 배불리 먹고 마셨어. 몸도 좀 회복됐을 거야. 근데 아직 정신을 완전히 차리진 못한 것 같아. 그렇겠죠. 위험한 바다에서 오래 떠돌다가 결국 또 낯선 곳에 다다랐으니까 짠 바닷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몸은 붓고 무거워져서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도 금방 정신을 차리진 못할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육지로 온다고 해도 얘네가 개인 호리병이 금지잖아요, 이 동네가. 그래서 어차피 잔상한테 죽어요. 그래서 얘네 연극단, 극단이 없으면은 사실상 죽는다고 봐도 무방하죠. 어떻게 하지? 직접 가서 물어보자. 뭘 해드리면 좋을지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너무 잔인한 동네야. 날 따라와 줄래? 필리포 씨, 뭐 해줄까요? 훨씬 많이 좋아졌어. 치료해줘서 고마워. 필리포의 팔은 치료를 받은 후 더 이상 붓지 않았다. 너희가 쓰는 진통제 로즈메리 약제점에서 산 거 맞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곳이라 자주 맡아본 냄새거든. 아, 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집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수도에 눈밖에 나서 순례선을 탔다. 푹신한 소파나 약제점의 산뜻한 약초 냄새는 좋지만 교회 행사나 거기서 거기인 경문극은 싫거든. 경문극? 연극 같은 건가? 만약 성녀께서 살아계셨다면 그분도 이런 애도는 좋아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자유가 꽃처럼 피어나. 그분이 자주 부르셨던 오페라의 가사야. 페가수스군요. 맞아. 자유로운 세계를 그려낸 오페라지. 거기선 단조롭고 엄격한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자신의 신앙을 추구할 수 있거든. 이단이구나 얘. 그러니까 수도의 입장에서 이거 페가수스면은 그 날아다니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 얘네가 따르는 그 뭐야, 이 수도회에서 따르는 신이 에코인데 말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 유니콘처럼. 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금 말한 페가수스처럼 뭔가 그 능력 있는 말 모양이었어요. 강제로 따르는 수도의 집회, 예배일, 행동 강령. 심지어 어떤 오페라를 불러야 하는지, 어디서 웃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어. 아니 리액션도 정해놨다고? 고향으로 돌아는 가고 그건 싶지만 지옥이지. 지금의 라군나는 내 진짜 고향 같지가 않아. 순례를 할 때 우린 배 위에서 다 같이 별을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했어. 어떤 사람은 하프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었지. 재밌었겠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순례선도 내 고향이 될 수 있겠다고. 얘도 긍정적이네. 이제 새로운 제2의 고향을 찾은 거지. 하지만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위험은 더 늘어났고 배에 남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아끼던 공연 소품까지 파손됐어.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이젠 정말 모르겠어. 필리포가 말하면서 조금 올라갔던 입꼬리가 다시 내려와 슬픈 표정을 지었다. 페가수스를 다 같이 한 번 더 공연해보고 싶어. 저런.
이번엔 노인에게 가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물어보자고 합니다. 극단 밥이 맛있다고? 아까도 그러더니 대식가시구나.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그래, 많이 좋아졌네. 굴리오씨. 미트 소스 파스타 잘 먹었네. 정말 고마워. 그건 티나가 해준 거예요. 처음 한 입 먹었을 때 밀려드는 맛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살았으면 됐지 이랬던 영감님인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더니 계속 음식 얘기밖에 안 해. 마거리트 패밀리 레스토랑에 앉아서 항상 먹던 브런치를 먹던 것처럼. 그땐 내가 그 메뉴를 평생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얼마 전에 페가수스 한 소절을 조금 흥얼거린 걸 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술래선 탄 거야? 페가수스. 페가수스가 2단인가 보네. 또 페가수스인가요? 맞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같이 오페라를 부르던 사람들일세. 원하는 거라면 뭐든 부를 수 그거는 있었지. 흥얼거린 게 아니잖아. 단 수도의 사람들의 눈은 피해야 했지만 페가수스는 모두가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였거든. 만약에 이 오페라를 다시 듣게 된다면 싫어하실까요? 싫어한다고? 당연히 아니지. 페가수스는 최고의 오페라라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다들 그 오페라로 힘을 얻었는걸. 그 노랫말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면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되진 않았을 텐데. 말은 순례라고 하지만 가는 길엔 수많은 잔성이 도사리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으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나 같은 노인은 살아남았지만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은 난 그들이 생전에 남긴 소중한 것조차 가지고 올 힘이 없었네. 영감님이 그래도 되게 따뜻한 사람이네요. 모두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 근데 매번 있었던 일 아니야? 엄격한 통제와 강제 유배, 동료들과의 이별까지. 너는 1등 항해사가 될 정도로 오랫동안 극단이 있었으니까 자주 봤을 거 아니야. 벨로. 너도 모두를 기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오페라. 역시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 로코코가 생각지도 못한 답을 주셨네요. 다들 오페라 얘기밖에 안 하니까 여기서 오페라 하면 되잖아. 육체적 고통은 약과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은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니까요. 페가수스 한번 보자. 오페라요. 다들 페가수스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사람들과 오페라를 부르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했어요. 환영식 오페라는 페가수스로 할게요. 환영식 오페라요? 네. 극단에는 구조된 순례자를 위해 환영식 오페라를 공연하는 음. 전통이 있거든요. 극단에게 구조되고 다시 태어난 걸 축하한다는 뜻이죠. 그분들이 오페라를 듣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길 기원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오페라가 되게 일상적인 대중문화 활동인가 보네요. 펠로와 함께 선실을 확인하면서 가져온 물건 중에 그분들의 동료들이 생전에 아끼던 것들이 있었어요. 일부는 손상되긴 했지만 괜찮을 거예요. 로코코는 소품 담당자이기도 하니까 잘 고치면 오페라에 다시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다들 동료들과 다시 함께 공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공연하러 가봅시다. 로코코와 토론. 유문 하프, 소품총, 선박 파편, 바다 반디석 전부 펠로가 가져온 것들이에요. 선박 파편은 잘했어, 쓸모없을 것 같은데? 근데 너 어떻게 이만큼 가져왔어? 맞아요. 펠로는 마음만 오. 먹으면 배도 통째로 담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파수를 해석해서 이 물건들의 어떤 진짜 일이 유능하네. 일어났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 나도 한 마리 분양 좀. 펠로. 귀여워. 물건에는 신나고 사람들의 춤추네. 그리움이 담겨 있어요. 오페라는 이런 그리움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언제 정말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독버섯을 먹었을 때?
맞아요. 그런 말도 있죠. 하지만 저랑 펠로가 있는 한 이 물건들의 주인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거예요. 높은 벽을 넘어 짙은 안개를 뚫어 부서진 뱃머리를 밟아 자유로운 황금 양모를 쫓아 북극성의 빛 아래에서 비상하리라. 모든 것이 오페라의 노랫말 같았으면 좋겠어요. 로코코가 꼭 물건들을 잘 수리해서 모두가 다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건? 다시. 아, 움직이면 또 사라지네. 겉보기엔 보잘것없는 선박 파편이지만 이건 순례선의 일부였어요. 여기엔 사람들의 두려움과 혼란이 담겨 있어요. 동시에 사람들의 강인함과 용기도 담겨 있죠. 무대 세트로 적합해 보이네요. 네. 무대 장치로 쓰기에 딱 좋아 보여요. 어쩌면 무대 주변에 배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가자, 펠로. 함께 선박 파편을 무대 위에 올려보자. 저도 같이 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귀한 손님에게 무거운 물건을 나르게 하는 것은 극단의 예절에 어긋나는 걸요. 펠로! 펠로가 좋지. 예쁘다. 펠로는 즉시 상자에서 빠져나와 로코코의 지휘를 받아 광풍처럼 무대 위에 선박 파편들을 휩쓸었다. 해체, 접합, 조합, 순식간에 이 선박 파편들은 다시 얕은 여울에 방치된 여러 척의 선박 잔해로 변했다. 기본적인 무대 세팅은 일단 완성됐어요. 펠로가 다 하잖아. 줄 없는 뉴문하프. 이 뉴문 하프에 담겨있는 주파수에 따르면 유배의 길에도 이 하프의 주인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대요. 타이타닉이네. 모두의 마음을 음악으로 위로해주려던 연주자는 결국 바다 위의 흉악한 잔상에게 진짜 목숨을 타이타닉이잖아. 잃고 이 줄없는 하프만 남은 거죠. 하프는 연주를 위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하프의 주인은 연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요. 이 뉴문 하프에 딱 맞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줄을 끼우면 계속 다른 사람을 돕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거긴 한데. 반디석. 어둠의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다 반디석은 모래사장에 묻히거나 조수에 가라앉기도 해요. 전설에 의하면 모든 바다 반디석은 어둠의 해변에 갇힌 영혼이라고 해요. 비바람이 불고 세월이 흐르면 바다 반디석은 결국 빛을 잃게 되거든요. 반딧불처럼 빛을 내서 반디석이라고 부르나 보네. 그리고 그게 바닷가에 나오나 봐. 그래서 바다 반디석. 제때 주워와야 해요. 반짝반짝 빛나네요. 네. 바다 반디석은 반짝반짝해서 정말 아름다워요. 별을 만들어야겠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자유로운 별. 위치는 무대 중앙이면 될 거예요. 오. 펠로 귀엽다. 바다 반디석을 놓은 후 펠로는 상자에서 빠져나와 수많은 긴 촉수를 내밀어 바다 반디석을 공중으로 뿌리고 다시 매듭을 지었다. 순식간에 어두컴컴했던 무대 위엔 반짝반짝한 빛이 가득해졌다. 보통 이렇게 빛을 내는 돌은 그거죠. 방사능 물질. 도망치세요.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한 별빛이 어둠을 비추게 될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 물건들은 전부 오페라 소품으로 쓰일 수 있겠네요. 기본적인 무대 세팅도 일단 완성했고요. 고맙습니다. 이 물건들의 염원은 꼭 잘 전달될 거예요. 근데 아직 무언가 빠진 것 같아요. 바다 반디석이 충분히 밝지 않아서 그런가? 페가수스에서 북극성은 희망을 상징하니까 더 빛나야 하거든요.
방금 필리포가 다들 배 위에 북극성이 있을 나오는구나. 때 별을 애워싸고 오페라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어요. 근데 선실에서 별 같은 물건은 없었는데. 필리포한테 물어볼까? 아까 그 팔 다친 네, 그 사람 맞지? 같이 가요. 리포 필리포. 어? 이게 하나밖에 없나 원래? 저기 있다. 영감님은 나와 계시네? 어우, 차 한잔 하는구나. 커피 드세요? 나도 커피 먹고 싶다. 필리포, 순례선 위에 있을 때 다들 별을 애워싸고 노래를 불렀다고 했죠? 아, 맞아. 지금도 기억나. 별의 그 눈부신 빛이 페가수스의 북극성 같았거든. 그럼 그 별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 별은 루카의 보물이야. 하지만 루카는 로카는 주먹질이 매서웠지. 벨로. 루카가 깨어났대요. 텐트로 가서 루카 상황 확인하기. 아, 죽어가던 애가 루카구나. 눈 떴다. 루카가 엄마가 준 보물을 잃어버렸어. 바다 위에 있을 때 깜깜한 밤에도 반짝반짝한 별빛이 루카랑 모두를 지켜줬는데 그게 네 보물이구나. 모두 별을 둘러싸고 엄마가 불렀던 노래를 즐겨 불렀어. 이런 어린애까지 순례선에 태웠다는 거야? 엄마가 그랬거든. 얘 입에 피 나오는 것 같은데? 별은 희망이라서 루카랑 모두를 지켜준다고. 아니겠지? 펠로 표정 봐. 너무 귀여워 얘. 피 맞는 것 같은데? 이젠 보물도 없어. 더 이상 모두를 지켜줄 수도 없어. 보물 찾아줄 게 어딨는데. 로코코는 난감한 모습을 드러내며 루카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펠로. 너 뭐 수가 있어? 펠로가 그러는데 별은 우리가 찾을 테니까 루카는 빨리 쉬는 게 좋을 것 같대. 피가 아니었네. 그치만 밖은 위험하잖아. 루카를 구해주느라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루카가 푹 쉬는 게 폐가 되지 않는 길이에요. 루카 말대로 별은 모두를 지켜줘요. 그래서 루카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찾으려는 거예요. 그럼 루카, 언니 말대로 푹 쉬고 있을게. 펠로는 루카 몸에 남은 별의 주파수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이 주파수를 기억하면 찾으러 갈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찾아봤지만 배에서 별 같은 물건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전 찾으러 갈 거예요. 페가수스를 다 같이 한 번 더 공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쓰던 익숙한 무대 소품도 공연에 올리고 싶고요. 물건에 남은 주파수, 그러니까 감정은 사용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별은 모두에게 있어서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런 강렬한 감정이라면 오페라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찾아보고 싶어요.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능이란 때로 희망을 뜻하니까요. 그래, 가자.
어둠의 해변으로 가서 별 찾기. 퀘스트가 잔잔하네. 바다 안개. 또 바다 안개인가요? 섬에서는 흔하거든요. 하지만 로코코가 바다 안개를 처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요즘 날씨에는 안개가 없는 게 정상이고요. 이상현상이네. 바티르는 평소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바다 안개에 예민한 라리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전에 바다 안개하고 다를 수도? 맞아요. 어쩌면 이번 바다 안개는 이전과는 다른 걸지도 몰라요. 잔상이 만들어냈다던가. 공기가 습한 게 바다 안개가 바로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미로 같은 짙은 바다 안개. 그 속에 괴물이 숨어 있다네. 이런 건 보통 그 중심에 있는 잔상을 처치하면 페가수스에는 사라지겠죠? 안개가 끼면 조심하라는 구절이 있어요. 안개가 끼기 전에 별을 찾아야 해요. 이미 꼈다며. 가볼까? 로코코야. 여기? 선박 파편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일단 펠로한테 보관하라고 할게요. 선박 파편이라도 쓸모가 있을 테니까요. 이거 상자째 가는 거 웃기네. 밑에 바퀴 달려 있겠지? 캐리어. 바퀴 있다. 작은 조개네요. 깨끗이 씻어서 미역이랑 소금을 조금 넣으면 간단하게 조개탕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 가지고 펠로, 조개도 넣어둬. 요리할 줄 알아? 펠로가 가르쳐줬어요. 전 간단한 것밖에 못하지만 정체가 뭐지 얘는? 펠로는 저보다 더 잘해요. 극단 멤버들은 의사예, 모두 펠로가 요리사야? 하는 요리를 좋아해요. 엄청 착하던데. 그리고 애들 막 아프다니까 울고. 정체가 뭘까 진짜?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직업이 연극단이라고요? 얘 펠로는 연극단 소속이 맞나? 근데 에코라고 하기엔 너무 상시 나와 있는데? 그 누구야? 포포 걔 정도 되는 건가 그러면? 에코인데 더 약간 상급 에코에 가까운. 아, 바다 반지석이네요. 그래도 반짝거리는 물건을 찾았으니 절반은 성공한 거네요. 포포는 언제 상시로 나왔으려나? 얘는 그래도 의사소통이 다른 사람하고는 안 되는 걸 보면은 약간 포포 정도는 안 되나 봐. 근데 왜 이렇게 귀엽냐? 펠로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펠로가 이 흔적에 별의 주파수와 다른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분간이 잘 안 별의 주파수와 되지만요. 다른 게 섞여 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군요. 스캔. 방랑자의 주파수 감지 능력이 펠로보다 더 대단할 줄은 몰랐네요. 하하, 에헴. 컷신. 안개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로코코가 숨바꼭질을 할 때의 바다 안개와는 달라요. 누가 웃는데? 낄낄거리는 소리가 나. 마우스 커서 좀 이 가운데 그만 안개 갖다 놔라. 미로는 어쩐지 익숙해요. 낯설지만 의심스러운 냄새. 익숙한 듯하지만 달라요. 애는 썼지만 서투른 가짜 같아요. 역시 가짜 안개였구나. 페가수스에서 미로는 거짓말과 악의로 만들어져 있어요. 미로 안은 바다 안개처럼 어지럽고 어수선해서 종잡을 수가 없고요. 온갖 괴물들이 도사리는 미로의 중심에는 마왕이 살고 있어요.
마왕은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정신을 통제하죠. 어쩌면 저처럼 오페라를 동경하는 사람이 오페라의 장면을 참조한 건 아닐까요? 마왕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뭘 얻기 위해서? 마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나 마왕이 되기 위해서든 영웅이 되기 위해서든 이렇게 굳이 무대를 만들어낸 건 그걸 통해 뭔가 얻기 위해서일 거예요. 오페라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현혹과 기만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들어가 보면 알겠지. 알아보러 가죠. 무대 뒤의 사람이 대체 이 오페라 속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건지. 바다 안개의 냄새가 평소와 달라요. 바다 안개, 잔상, 별, 습한 토지, 험직장, 핫초코 오렌지? 맑은 인형, 오래된 작동사인, 핫초코, 오렌지까지. 역시 잔상이 있었네요. 미로 속에 괴물이 숨어있다니 뭔가 연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로코로코코. 다른 쪽으로 가보는 게 좋겠어요. 오렌지면 역시 오렌지와 공명 하는 카를로타? 어? 안 돼? 스캔을 쓰라고? 안개는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해요. 방랑자라고 해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뭐야, 이해해 주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다고? 실패를 바탕으로 올바른 길의 방향을 또렷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왜 안 되지? 확인하기. 응? 이건? 이 황금 양모? 위에 남은 건 고룡의 숨결이에요. 일반적인 잔상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을 거예요. 옮긴 흔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누군가 여기로 옮긴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 여기에 잔상의 위협을 줄여놓고 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저게 고룡의 흔적인데 저걸 여기로 옮겨놨으면은 다른 잔상이 다가오지 못하게? It's 쇼타임. 말하는 거 뭐야? 이치 쇼타임 이러고 있네. 가더라. 뜻밖의 전개. 가더라. 더 많이. 질문 금지. 센 건지 안 센 건지 모르겠네. 스캔. 이건 부서진 돌이었던가? 됐다. 여기도 있어요. 이걸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노노 만나겠지? 잔상이 없는 곳에는 황금 양모들이 있네요.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잔상을 특정한 길로 몰아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잔상이 없는 통로를 만들어내려는 걸까요? 고룡의 숨결이 닿은 황금 양모, 저거는 이제 그거 같아요. 그 동물들 보면은 영역 표시하는 거. 그래서 센 동물의 그 채취가 갖다 놓으면은 이제 미로 얘들이 깊숙이 무서워서 못 오는 들어갈수록 느낌? 더 강한 괴물이 숨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몸머리 좋다 이거. 역시 이곳의 잔상들도 점점 강해지네요. 조심하세요. 몸머리 진짜 좋은데? 짙은 안개를 뚫어 자유로운 황금 양모를 쫓아 여기도 있네요. 이걸 놓은 사람도 펠로. 페가수스를 아나봐. 펠로가 근처에 강력한 잔상이 잠복해 있대요. 이제 우리 차례야. 가자, 펠로. 가더라. 더 많이. 질문 금지. 가더라. 처리할게요. 굴곡하지 않아. 인력, 하늘. 함께 그림의 경지. 병지. 힘이 되어주세요. 강력하다고 하기엔 안개가 더 심해졌는데?
괴물? 헬로, 조심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네. 기만과 거짓으로 만들어낸 지저분한 주파수. 안 좋은 냄새가 나요. 헬로 말로는 별은 동굴 안에 있고 그 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대요. 그렇게 길게 말했다고? 하지만 앞에 남은 길이 얼마 없으니까 미로 중심에 가까워진 건 확실해요. 거기에 있는 게 뭔지 이제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체 어떤 게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는데.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죠. 네, 같이 가요. 계속 진입. 던전인가 보네요. 탄식 무덤의 섬. 바다 한개에 둘러싸인 황량한 섬. 어? 갑자기 괜찮아요. 1인칭? 천천히 가죠. FPS가 됐네? 네, 뭐야, 공포게임인가봐. 나 방송에서 공포게임 처음 하는데 이게 뭐야? 벽에 파래가 있어. 하지마. 아으, 저 풍선 뭔데? 뭐 광대공포 이런 건가? 왜 갑자기 공포게임이 됐어? 아, 이상한 실험 정신 그만. 쿠로야, 정신 차려.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네. 돌아보지 마, 로코코. 뭔데? 아니. 아니구나. 괜히 놀래키는 것뿐이에요. 괜찮아요. 맞아, 확실해? 로코코는 괜찮아. 말이 끊겼는데? 아, 안 죽었구나. 저는 공포 게임이 없습니다. 네, 스팀 라이브러리에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밝은 게 좋지. 이상한 노래 나오면서 회전목마 나 돌아가지 마라. 니네 왜 숨어? 아씨, 사바저씨? 쓸쓸한 아가씨 미스터 매직? 그냥 평범한 잔상이었다네요. 하하. 아, 스팀 아이디 유출을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알겠다. 저를 몰래 가져가서 숨기려다 실수로 전등 스위치를 건드린 모양이에요. 이 삐삐. 인형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랑 싸울 준비가 됐대요. 왜 싸워? 싸우자고? 황금 양모, 아, 진짜? 부서진 악보, 낡은 악기. 이게 바로 마왕의 잔상일까요? 아니면 잔상을 두려워하는 우인일까요? 저만 질문 금지. 모리는 좋은데 받아라. 모리 용어만 쓰고 딜은 다른 애로 해야 되나? 소리의 힘도 없지. 날개! 별이다, 별. 이걸로 뽑기예요. 애들 뭐야, 얘네? 귀엽네. 앉아있어, 쭈루룩. 딜 은근 세다고요?
괜찮아요. 어차피 난 못 뽑았으니까. 내가 못 뽑은 애는 세면 안 돼. 저들은 마왕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버려진 에코일 뿐이에요. 그래서 뿔 모양이구나 이거. 마왕처럼 보이려고. 이 에코들은 쟨 자는데? 원래 집도 주인도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날 줄은 예상하지 못한 거죠. 버려진 후에도 인형들은 주인에 대한 미련 때문에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주인은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얘네 왜 다른 에코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저 황금 양모를 갖다 놓은 거지? 포기하고 싶지도 믿고 싶지도 않았던 저들은 아, 에코랑 잔상은 다르지? 일라시타 전체를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황량한 유배지대에서도 주인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죠. 포기하려던 찰나 인형들은 물건에 남아있는 감정 주파수가 위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면서 조금씩 주워온 물건들로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에서 이제 그리움을 채우나 보네. 별도 어지러운 틈을 타서 주워온 거고요. 그냥 몰래 주워온 거네. 이 에코들은 전투에 서투르기 때문에 잔상을 무서워해서 감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옆으로 굴러온 물건들을 줍는 거죠. 어둠의 해변에는 잔상이 많으니까 황금 약물을 조금 놓고 잔상이 눈에 귀엽다 띄지 진짜 않을 때 하는 짓들이. 몰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해도 물건을 주워서 자신의 집을 짓고 싶어 한 거죠. 강아지가 주인이 죽고 나서 주인이 떠오를 만한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은신처에다 갖다 놓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막 밖엔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어가지고 무서우니까 쟤네가 무서워할 만한 다른 동물 채취 막 갖다 놓고 얘가 머리는 좋아서 그런 느낌? 가축이잖아. 라뇨. 지금 감동적인 얘기하고 있잖아. 사람이든 에코든 모두 돌아갈 곳이 필요할 테니까요. 인형들도 자신들의 주인들로부터 페가수스에 대해 들어봤대요. 그래서 굴러떨어진 별을 보자마자 보물을 얻은 듯 주워온 거고요. 인형들한테는 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망과 아름다움의 주파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별이 자기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쉽게 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상한 장꾀를 부려서 저희를 겁주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미로에 살고 있었던 건 마왕도 영웅도 아닌 우인인 셈이네요. 우인이면 우인단으로. 네, 마침 환영식 오페라로 일손이 부족하던 참인데 극단으로 데려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들도 함께 가져가면 좋겠어요. 모두 인형들이 조금씩 주워. 야, 넌 일어나 좀. 이사 가야 돼. 계속 자고 있네 저거. 안에 뭐 있니? 오, 이것저것 있네? 이거 뭐야? 햄버거인데? 햄버거인데 로봇 머리가 됐네. 오, 상자. 여행에서 얻은 모든 그러고 보니까 소중히 여겨야죠. 뿔 있는 말 모양이네 상자가. 처음 봤네. 그러면 리나시타는 전부 다 그건가? 저 뭐야, 임페라토르 마크가 저 유니콘 마크인가 보다. 상자에 달려있는 게. 뭐야, 왜? 너 왜 그러는데? 이 아코디언은 주인이 준 거래요. 같이 가 그럼. 비록 주인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저 인형한테는 아코디언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 안개와 그 속의 괴물을 없애자 별빛이 자유를 비추네. 인형의 주인은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공연을 했고 인형도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럼 순례자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순례를 당해버린 거죠. 바다안개 미로도 오페라 속 장면을 따라서 안개가 낀 해변의 환경을 바탕으로 다른 인형과 함께 복원해낸 거죠. 땅 파고 있네. 나름 열심히 했군요. 따봉. 아마 주인과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거예요. 맞아. 하지만 그걸 위해 남의 기억과 희망을 빼앗아서는 안 돼요. 시무룩. 상처 입은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주는 것보단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게 좋을 테니까요. 이쪽 물건은 저와 펠로가 거의 다 정리했어요. 이만 돌아갈까요? 네, 돌아가죠. 자, 같이 극단으로 돌아가죠. 그럼 얘들까지 해가지고 극단이 더 커지겠네. 로코코는 펠로에게 이 인형 에코들과 함께 그들이 모은 물건을 가져 챙겨오라고 에코들과 함께 극단으로 돌아갔다. 뭐 대충 이런 내용. 아우, 말하고 있으면 저 설명 지문이 푹 치고 들어오네. 멘트를 못하게. 아무데도 못 가? 너 아까 걔지? 죽은 줄 알아다가 살아나네. 뭐였더라 이름이? 루카? 얜 티나고 뭘 그리고 있어? 옷이 똑같네. 극단복 같은 건가? 1등 항해사 돌아왔구나. 다들 잘 회복하고 있어. 오라? 꼬맹이들도 같이 왔네? 꼬맹이들? 아는 애들이야? 제가 없는 동안 부상자를 정성껏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긴. 요즘은 식량도 넉넉하니까 몇 명쯤이야 더 있어도 끄떡없다고. 자, 인형분들은 저랑 같이 무대를 꾸미러 가죠.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면 마음속 괴로움도 잊게 될 거예요. 저는요? 별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방랑자 덕분이에요. 루카한테 이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lright. 이제 드디어 모두와 함께 페가수스를 공연할 수 있게 됐네요. 모두 공연장에 오게 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 페가수스 공연 이제 피날레가 되겠네. 가보자. 얘 아직 누워있네. 그럼 따낸가 보다. 별을 들고 루카가 쉬고 있는 텐트로 들어갔나. 누워있는 루카는 별이 내뿜는 빛을 보고 멀리서 보고. 별이다. 없는데? 별을 되찾았어. 고마워 언니. 이게 있으면 루카도 튼튼하고 씩씩해질 거야. 벌써 엄청 많이 나은 것 같아. 별 좀 빌려줄 수 있나요? 당연하지. 공연 연습하려고? 루카가 누워있었는데 텐트 밖에서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 오페라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 보라색 머리 언니가 가장 빛나는 물건으로 페가수스에 나오는 북극성을 만들겠다고 했어. 그럼 이게 딱일 거야. 별을 좀 보여주지 화면에. 다들 별을 둘러싸고 같이 공연할 수 있겠네. 예전처럼 말이야. 신난다. 인형들의 상황 확인하기. 애들 좀 깨끗해진 건가? 아니지? 세탁은 안 한 듯. 에코는 물건에 남아있는 주파수를 분석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무대에서 쓸쓸한 아가씨는 주인이 쓰던 뉴문 하프를, 악단이 생겼네. 삽 아저씨는 주인이 남긴 화환을, 큰 인형은 주인이 아끼는 소품총을 찾았어요. 그리고 마술사는 자기 아, 진짜? 주인을 찾았죠. 얘는 잘 됐네. 모두 주인이 자신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저들의 주인은 유배되었나요? 맞아요.
인형들의 주인은 유배된 아까 거야. 순례자인 것 같더라고. 물건만 남긴 사람도 있고 극단에 남은 사람도 있죠. 인형들의 주인은 인형들까지 수도회에게 끌려가는 걸 바라지 않아서 주파수와 기억을 지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선을 긋는 방식으로 인형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마왕은 바다 한개 미로를 만들어낸 에코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거대한 힘인 거예요. 진정한 마왕은 수도회겠지. 불합리한 통제와 금지, 그 수좌. 그리고 멋대로 사람들을 유배하기까지. 메인 스토리에서도 뭔가 결론에서 수도회가 크게 뭐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명조가 2.0이 되면서 메인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달라졌어요. 훨씬 더 재밌어졌다고 해야 될까? 그놈들을 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가볍게 던지는 유배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평온한 삶을 망쳤을까요? 계속 수도회에 대해서 이렇게 플레이어가 반감을 갖게 만드는 빌드업이 이어지네요. 네. 그래도 당신이 월계관을 차지한 덕분에 펠리코가 한 발 물러나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번역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1.0 때도 번역이 좀 문제였지만 현지화가, 근데 이번에 저는 좀 바로 플레이를 안 했단 말이에요, 메인을. 근데 그게 번역 이슈가 있어서 한번 수정한 거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플레이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 문제가 조금 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나아지고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좀 수정됐으면 하는 게, 너무 그 중간에 나오는 설명문이 빨리 넘어가요. 그리고 그거 왜 자동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자동 버튼을 내가 눌러놓은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자동을 눌러놨으면은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해도. 그리고 그 원신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데, 이동하는 거리를 좀 배분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대사가 길면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그 대사 양을 다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배분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건 사소한 것들이지만. 당분간 유배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극단은 라군나 성으로 돌아가서 공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금주보다 훨씬 나아요. 일단 글도 조금 이해가 가게끔 번역이 됐고, 그리고 좀 그 분위기가 확실히, 금주는 좀 동양풍이고 중국풍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동양풍이어야 어울리는데 너무 영어가 많이 나와. 근데 또 찾아보면은 그건 또 아닌데 걔네가 일부러 현지화를 하면서 영어로 바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몰입이 안 됐달까? 근데 요번 리나시타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에 있는 그 베네치아 같은 느낌을 주죠. 피렌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서구권에서 쓰는 용어들 같은 게 착착 붙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나아요. 저희 무대가 지루한 경문국으로 뒤덮인 라군나에서 조금씩 퍼져나가면, 이 경문극은 경극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성경할 때 경자에다가 문극을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보니까 리액션까지 정해놨다고 하는 그런 길거리 공연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딱딱한 뭔가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그런 극 같아요. 근데 요걸 없애고 자유극으로 바꾸는 게 얘네의 목적이겠죠. 언젠가 라군나 거리가 다시 자유로운 오페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경문극을 오페라로. 브렌트와 바도리오도 얼마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라군나 성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으로 달려갔죠. 두 사람만큼 열정적으로 오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물론 신의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은 빼고요. 이번 환영식 오페라는 새로운 순례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오페라이기도 해요. 북극성을 걸어서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알리는 건 어떨까요? 네, 내가? 뭐 월계관 받았으니까 대표로. 오. 도와줘!
춤추나? 또? 오. 저게 페가서스 내용이구나. 안개 나오고 우인, 마왕, 월계관. 오. 헬로. 실제 전상인가? 뭐야? 그때 있었던 일 같은데? 메인 스토리? 오. 잘 봤습니다. 이런 오페라군요. 페가수스. 티나, 또 꼬셨다뇨. 여전히 아름다운 어린애를. 노랫소리네요. 페가수스 신편을 위해 노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만에. 노래를 더 크게 불러야 루카의 북극성 빛에 어울리지. 루카는 아직 무대에 서기 힘드니까 내가 별을 받아서 가져다 줄게. 쓸쓸한 아가씨, 이건 당신의 주인님이 남기신 뉴문 하프예요. 비록 줄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줄을 도울 수 갈면 있을 되지. 거예요. 사바저씨, 주인님이 남기신 화환을 제가 다시 만들어봤어요. 받아주세요. 큰 인형씨, 당신의 주인님이 남기신 소품 총이에요. 이제 비눗방울도 잘 나올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세요. 로코코는 무대 장치를 하나씩 뜯어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모두 공연을 보고 나서 물건을 들고는 만족스럽게 떠난다. 반디석 하나 남았다. 네,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네요. 마지막 바다 반디석만 남았어요. 예쁘다. 이건 로코코 거예요. 나 주는 줄. 손 내밀었는데. 바다 반디석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나야 바다 반디석이야. 네, 로코코도 전에는 바다 반디석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니? 벽을 너무 안개를 뚫고 아이고. 어떻게? 오, 잡아먹히는 줄. 그러면 안 살아있겠지? 벨로 벨로 페로구나. 벨로 벨로. 이때 공명? 벨로 왼쪽. 지금 머리는 너무 좀 그렇긴 해. 나는 근데 가면만 안 써도 좋겠어. 귀여워. 벨로 벨로. 저 옆에 있는 가면이 되게 그 닭 벼슬 같아가지고 되게 신경 쓰여요. 가면에 달린 부채가. 감사합니다.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제레 같아. 그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목에 있는 자물쇠 요것도 그렇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은 방랑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나도 트윈테일은 좀. 처음 만난 순간 펠로와 저는 방랑자에게 아주 특별한 주파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펠로조차도 분석하지 못할 배경음악 만큼 너무 좋은데? 특별했죠. 방랑자가 리나시타에 오면서부터 바다 안개가 구축한 미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라면 속박을 깨트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심지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죠. 그치, 난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존재로 인해 변하고 온갖 특별한 사건들이 당신 앞에 닥칠 거고요. 로코코는 알아요. 큰 능력에는 큰 책임도, 위험도 따른다는 사실을. 큰 능력에는 큰 책임. 삼촌. 저기, 극단에 들어오지 않으실래요? 들어갈게. 우인단에 들어가고 싶었어. 좋아요. 방랑자는 모두를 위해 완벽한 공연을 보여주셨고 모두가 새롭게 출항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희는 이미 같은 배를 탄 아, 귀여워. 거예요. 웃는 거. 만약 방랑자한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극단에 알려주세요. 그래, 넌 내 세력이다 이제. 극단은 언제나 당신의 동맹자이자 오, 동맹 좋지. 지지자이니까. 계속 세력을 모아서 신세계의 왕이 되겠어. 무인도로 유배당한 사람들은 스스로 형형색색의 물건들을 주어서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극단이 탄생하게 된 거죠. 부유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곳이지만 이곳에선 언제든지 즐겁게 노래하고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방랑자는 이런 웃음과 자유를 다시 라군나로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희망을 뜻하는 물건들은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의 공연을 통해 극단 전체에 희망을 터뜨렸고요.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하네. 끝났나? 언제 건너갔니? 기다려. 얘는 뭐야? 잔상 아니야?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에코인 거 같긴 한데. 쟨 처음 본다, 저 에코는. 로코코의 첫 번째 신입 환영식도 극단 복귀도 무사히 마쳤어요. 첫 번째야? 그럼 너는 여기에 극단에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하긴 어린애니까. 만약에 옛날에 왔으면은 그 쓰러져 있을 때랑 지금이랑 잘한 게 좀 차이가 많이 났겠죠. 이제 마음속 짐도 내려놓고 몸도 가벼워져서 훨훨 날아갈 것만 같아요. 말이 다른 쪽으로 샜네요. 일단 보수 얘기부터 해야겠죠? 도움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보수도 드리겠지만 로코코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은 야, 너 뭐하냐, 강아지 뒤에서. 로코코는 펠로의 상자 안을 조심스럽게 뒤지다가 가장 깊은 곳에서 예쁜 바다 반디석 하나를 꺼낸다. 이게 바다 반디석이야? 색깔이 다른데? 금빛 유광 무늬가 검은 돌 위에서 반짝반짝 빛난다. 이거 칼로타랑 똑같네. 눈 색깔 비슷한 거 주는 거 그거 같아요. 이건 제가 모래 속에서 아, 맞네. 십자 무늬가 로코코 눈이랑 똑같네요. 바다 반디석이에요. 아, 본인 눈 닮은 거 주는구나. 나는 방랑자 눈도 금색이어서 그거 주는 줄 알았어요. 보통 깊이 묻혀진 것일수록 귀한 거라고 하죠. 저는 이게 방랑자와 닮았다고 생각해요. 방랑자의 눈처럼 얘는 또 내 눈 닮았다고 하네. 아름답거든요. 여행을 떠날 때 꼭 지니고 있어 주세요. 로코코가 방랑자랑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극단에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걸로 가차권을 바꿀 수 있어요? 보통 NPC가 주는 거는 그냥 가방에 공간 차지하는 거잖아. 펠로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로코코가 반드시 온 힘을 다해 달려갈 테니까요. 겠냐예요. 얘는 이제는 속이는 게 패시브네. 너무 자연스럽게 속여. 얘는 좀 짧다. 10시 49분밖에 안 됐네. 자, 그러면 지금 다 했어요. 그죠? 끝났고
여기서 계속 연주하고 있어. 접속할 때도 연주하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다음에 보자.